어디 구경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암 치료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ncer travel with cancer. 암과 여행. 암을 지금 주로 요즘은 의사들이 암도 만성 질환이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고, 물론 완치되면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장기간 이제 100m, 200m 릴레이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장기간 여행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암 치료를 많은 사람은 수술할 때부터 암 치료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술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하면 이제 암 치료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재발하고 전이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암 치료는 진단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수술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준비해서 잘 관리해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잘 관리해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수술 후에도 이제 필요한 치료를 자기에게 맞게 맞춤 치료를 해서,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선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5년 동안 유방암은 저희가 10년을 잡습니다. 10년 동안 재발 안 하도록. 다른 암들은 대개 5년간 재발 안 하면은 이제 완치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암 수술 전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암 수술 후의 관리는 또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년간 생활 관리는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의사가 당신 암 걸렸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을 때 그 충격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판사의 선고보다도 더 무서운 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은 뭐 증세도 없다가 이제 검진하다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다 조직 검사하고 오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서 합니다. 의사가 조직 검사한 다음에 만나자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환자는 불안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이제 환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옆에 자지만 남편은 암 진단을 안 받았고 자기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온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 같고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도 자기가 혹시 이렇게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식구들에게 부담을 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서로 얘기도 잘 안 하고 애들도 또 눈치 보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진단 받은 다음부터 수술 전까지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그때 2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암을 이겨낼 수 있다. 수술하고 필요한 치료를 해서 내가 완치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투병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그리고서 수술에 임해야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양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이 종양이라는 것이 이제 1cm면 한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100만 개 정도면 그 바늘귀만큼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작을 때는 영양분을 주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봤을 때 혈관이 안 생겨도, 그러나 크면서 혈관이 안에 생기지 않으면 안에 암세포는 죽고 밖에만 커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만들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에서 혈관 유도체를 만들어내서 혈관이 작은 가는 혈관들이 암덩어리 안으로 많이 뻗어 있습니다. 조영제로 찍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꼭 목화 털이 이렇게 많이 있듯이 그렇게 나와요. 조영 찍어보면. 그런데 그 암 조직 안에는 역시 바깥처럼 그렇게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암의 표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 표면에서 주변의 근육으로 여러 가지 조직들로 막 뻗어가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암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고주파를 되게 해주는데 그걸 해주면은 유방 환자들이 미리 와서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 사람들 얘기로는 수술을 할 때 이 종양 관리를 잘해서 종양이 그렇게 줄어드는 어쩌는 잘 몰라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나 적어도 이제 주변에 막 뻗어가던 것은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겠죠. 그래서 수술할 때 묵은수 사기를 해서 이렇게 단박 엎은 것처럼 싹 빠져버린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종양 관리를 해서 수술을 빨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수술을 길게 할수록 마취를 오래 하고 실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 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문제인데, 우리의 면역세포, T인파구나 NK세포는 암세포를 관리하는, 감시하다가 암세포 생기면 얼른 찾아가서 없애는 세포들인데, 암 걸린 분들은 대부분 면역세포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없애지 못하고 놓아두고 그러니까 암이 덩어리를 자란 것이거든요. 이걸 빨리 키우지 않으면은 수술이라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암을 싸워서 이기는 이 면역세포가 점점 더 약해져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은 진짜로 약해져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낼 때는 자기 몸의 그 면역세포는 암 걸리기 전보다도 훨씬 약해져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영락없이 다시 재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계속 키워줘요. 그 수술 전부터 관리해서 면역을 올려주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으면은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해서 수술 끝나고는 거기서 퇴원시키자마자 빨리 와서 다시 이제 면역을 올리면서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복할 때 면역도 계속 올려서, 그 다음에 만약에 한약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이제 병행요법으로 예를 들면 셀레나제를 항암제 맞을 때는 10개를 맞기 전에 먹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5개 먹고, 이틀 맞으면 또 5개 더 먹고, 그렇게 하면은 면역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줄여주고